오늘 최은정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 국내 주식시장은 웃었습니다. 오전 중에 1900선을 뚫고 내려갔던 코스피는 점심때쯤에서 상승 반전했고요. 191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 게임즈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속해 있는 코스닥 지수도 닷새째 오르면서 51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말에 미국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또 중국에서 8월 제조업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부진했었죠. 때문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역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9월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모두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으시고 그 밖에 추가적인 궁금증 자세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빨리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우리 투자증권에서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항체 치료제 시장 판도 변화가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램시마 약가 고시를 했습니다. 약가 선정 기준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건강보험 등재 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은 30% 약가를 인하하고 바이오시밀러는 인하된 바이오 의약품 약가 대비 95% 수준에서 약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레미케이드는 기존 55만 7,732원에서 39만 412원으로 약가가 인하를 했습니다. 램시마는 37만 892원으로 약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다만 한국 얀센은 9월 14일까지 이의 신청 시 결과가 발표되는 11월에서 12월까지 레미케이드 기존 약가가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의원별 약제심의위원회 통과 후 램시마가 본격 시판될 전망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8월 22일 한국의료지원재단과 그리고 환자 의료비 지원 지정 기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재단의 일정액을 기정할 것을 기탁을 하고 재단은 비급여로 램시마를 처방받아 구입한 환자에게 램시마 약제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제비 지원 제도에 따라 약제비 25% 지원 가정 시 비급여 램시마는 27만 8,169원으로 약가가 책정이 됩니다. 자국 보험 약가가 수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약제비 지원 제도는 수출가를 보전하는 동시에 국내 바이오시밀러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약가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0년 국내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 수는 22만 6,995명입니다.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 수는 7만 170명으로 총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 수는 30만 165명으로 30만 165명입니다. TNF 알파 타깃 류마티즘 관절염 항체 치료제는 M06과 M5를 포함한 총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 중 중증 환자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신청이 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약가 산정 특례에 따라 M06 대상 보험급여 시 환자 본인 부담금은 60% 수준입니다. M05 대상 보험 급여 시 환자 본인 부담금은 10%이고요. TNF 알파 타깃 류마티즘 관절염 항체 치료제는 M05 대상으로 주로 처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량 및 용법을 감안한 TNF 알파 타깃 류마티즘 관절염 항체 치료제별 연간 약제비는 휴미라가 1,129만 원, 그리고 레미케이드가 892만 원, 그리고 엔브렐이 1,048만 원에서 1,269만 원입니다. 약가 인하 후 연간 약제비는 레미케이드가 625만 원 떨어지고 램시마는 593억 원, 그리고 약제비 25% 지원 가정 시 비급여 램시마 약제비는 445만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보험급여 대상 중증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의 경우 휴미라 엔브렐 대비 43.4%, 47.4% 정도 저렴한 램시마가 대체 처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급여 대상 경증 중증도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의 경우 휴미라 엔브렐 레미케이드 대비 28%에서 최고 60%까지 저렴한 램시마의 신규 처방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램시마 출시에 따라 고가 바이오 의약품의 수입이 대체되고 저가 바이오 의약품 환자의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되고 고부가치 바이오 의약품 수출 등 국민 보건 및 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 기대가 된다 하면서 이 같은 거에 수혜가 맞는 셀트리온이 목표주가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GS건설입니다. 반전이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2012년 2분기 말 GS건설의 해외 수주 잔고는 업계 1위에 해당되는 18.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사업 규모가 훨씬 더 커 보이는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GS건설 해외 수주 잔고의 40%에 달하는 7.5조 원 규모가 PF 지연 및 소송 등의 이유로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주 잔고 규모에 비해 외형 성장이 미미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2012년 8월 말 현재 이들 프로젝트 중 이집트 정유공장과 그리고 호치민 메트로 사업이 각각 5월과 8월에 착공된 상황입니다. 2012년 9월 중에는 탄자니아 발전소가 착공이 되고 베트남 NSRP 정유공장은 수주 금액이 증액된 형태로 12월 혹은 내년 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착공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호주 우레아 비료 공장이 소송 문제로 아직 요원하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하튼 미착공 프로젝트들이 속속히 착공됨에 따라 실적도 2012년 3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반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의 2012년 1분기 해외 수주액은 거의 제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 사우디 페트로라빅 석유화 컴플렉스와 사우디 리야드 발전소 등 3.7조 원을 수주하면서 해외 수주 실적이 아직 3.7조 원을 수주하면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3분기에 들어서는 한 달여에 걸친 중동 지역의 라마단 등으로 아직까지 해외 수주 실적이 없는데요. 3분기 중 남은 9월 한 달 동안 모로코 사피 민자발전소, 태국 정유공장, 오만 가스전 등이 수주가 유력한 프로젝트들입니다. 4분기에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만 13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 입찰 안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근거로 목표 주가는 96,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투자증권에서의 삼성카드입니다. 이익 소각 결정은 단기 주가 흐름에 긍정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지난 8월 31일 장 종료 후 발행 주식의 5.8%에 대한 매입 소각을 의결했습니다. KB투자증권에서는 삼성카드의 자사주 평균 매입 단가를 38,000원으로 가정하여서 2013년 BPS는 1.8% 증가한 54,858원, 그리고 ROE는 0.25% 상승한 5.96%로 수정을 하였는데요. 삼성카드의 자사주 매입 기간은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63거래일간이며 단순 자사주 매입이나 기보유 지분 소각과는 달리 삼성카드의 수급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KB투자증권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일반 투자자의 목소리를 경청한 삼성카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자본 효율성 제고 방안이 추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자사주 매입에 이은 삼성카드의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은 시장에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계열사 성과평가의 핵심 잣대가 자본 효율성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카드의 영업부문 체질 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할 전망인데 이는 상품자산 대비 수익률 감소폭이 조달 판매 관리비 그리고 대손 비용률 하락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금융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으로 자산 평잔 대비 상품 수익률은 2010년에 25% 수준에서 지난 2분기 20.7%까지 하락하였으나 대손 판매 관리를 포함한 자산 대비 비용률은 20%에 근접한 수준이어서 중기적으로 마진 압박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카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판매 관리비 절감 가시화로 손익 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KB투자증권은 삼성카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아직 중기적인 아직 미지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투자 가능하다고 보면서 목표 주가는 3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셀트리온, GS건설, 또 삼성카드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쌤 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쌤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종목 상담 쌤플러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고 계신 종목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빨리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셔서 수익이 네. 많이 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그 한진이온을 좀 부탁했습니다. 한진해운이요. 네. 예, 얼마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그거, 11,500원에 100%요? 11,500원이요. 15,000원. 15,000원에 100%요? 네. 예,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조금 오래됐어요. 한 4개월 됐나? 한 4개월 정도 되셨고요. 예. 오늘 종가가 14,600원인데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에서 크게 뭐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요.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예, 얼마까지 올라갈 건고 기다려볼까? 거기서 15,000원을 못 뚫고 가더라고요. 몇 번 그랬거든요. 예. 그래 한 4번인가 갔었는데 15,100원까지가 내려와보고 14,900원을 내려와보고 이래서 그래 갖고 있어도 괜찮은가. 지금 한진해운 한 종목만 들고 계신 거죠? 100% 비중이라고 하셨어요? 네. 예,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는 좀 길게 보고 하시는 편이세요? 네. 예, 그러시고요. 그럼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기보다는 길게 잡기를 원하시겠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해운주가 사실 지금 흐름이 좀 좋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예. 바닥에 있을 때 주식을 사면 수익도 크게 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예. 박성일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바로 여쭤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네. 네, 한진해운이고요. 크게 뭐 손실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행히 손실을 안 보셔서 제가 편안하게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8,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던 한진해운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의 주력 산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컨테이너선을 운반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BDI 지수, 발탁 운임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발탁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예전 한창 좋았던 2006년, 7년 만을 넘어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717,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업황을 조금 보면 한진해운은 그래도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조금 버텨가고 있는 구조지만 STX 페논션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한진해운은 그래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동안 적자가 났던 부분을 조금 자본 확충을 통해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6분기 만에 간신히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2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천억 원까지 나오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한 1천억 원 정도 기록을 한다는 것만 해도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 그에 따른 상승세가 1차적으로 있었을 때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해로운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산업이 아니죠. 특수 포장재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자파, 규격화된 것들을 운반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진이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주노선 마진을 조금 인상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살려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세, 해운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업황이 안 좋아지는 구조에서 한진해운을 들고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버티는 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일단 횡보는 하고 있고 저점은 조금씩이지만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 동향을 좀 봤을 때도 한 달 동안 한 160만 주 정도 지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은 나쁘지 않아서 충분히 15,000원대는 뚫을 수 있겠지만 직전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던 부분이 있죠. 이제 16,000원 약간 밑에 15,900원 정도가 될 텐데 이 부근까지 올라오면 과감하게 비중은 한 70% 정도 줄이셔서 30%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지표를 조금 보면 매월 말에 발표되는 소비 지출이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50을 계속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지금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QE3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유동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되지 않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최대한 낮추시고 객관적으로 봤을 땐 좀 가지고 가지 말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손절 라인이 일단 14,000원 짧게 적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아주 짧게 15,900원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 주가 15,900원 왔을 때 일단 비중을 70%는 줄이라는 말씀이셨어요. 나머지 30% 정도만 들고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진단이 나왔거든요. 지금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또 구체적인 상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야겠죠. 먼저 봐드릴 종목 인터파크인데요. 오늘 6%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5,830원 10%시고요. 매도 깔고 싶다고 3015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홍 팀장님. 네. 자, 인터파크는
보시면 오늘 특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박스권 상당히 좀 뚫어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뭐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뭐 차익 매도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박스권,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을 뚫은 종목은 아무래도 좀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지금 7,6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좀 일반적이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라면 목표가 설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뭐 아이마켓 코리아가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아이마켓 코리아랑 주가의 흐름을 좀 연동시켜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소목선 재료 지금 구매 대행 업체인데 삼성 쪽에 대한 전담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삼성 그룹 자체가 계속해서 좀 커가는 시점에서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도 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이마켓 코리아가 481선을 뚫어낸 시점에서 인터파크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흐름이 오늘 나와 주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오늘 뚫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까지는 설정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이제 박스권을 뚫은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0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매도 전략으로 좀 가시되, 일단은 7,000원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유 자체는 기관의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백화점 매출보다는 중소형,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쇼핑몰이겠죠. 인터넷 상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의 증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터파크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자.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6,000원의 종가상 이탈 여부와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그냥 무조건 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급등 나온 종목입니다. 제이콘텐트리 봐드릴게요. 제이콘텐트리 5,990원에 사셨어요. 꽤 오래전에 사셨군요. 10% 비중을 들고 계신데요. 목표가와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386 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예,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회사가 한 2천억 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싼 회사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무래도 합병을 통해서 급속하게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합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실적의 개선세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를 보면 이제 잡지, 매거진, 기타 방송이나 극장, 시너스나 메가박스를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수가 100%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성 자체는 그다지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터나 게임 쪽이 조금 많이 가고 있고, 특히 모바일 쪽 관련된 엔터주들 상당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모바일 산업에 조금 진출을 하면서 오늘 조금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기보단 단기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이제 모바일로 부각을 많이 받았던 이제 위메이드나 JC 게임 쪽에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크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올려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짱매매 형식에서 아직 못 올라간 저평가됐다고 판단되기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은 애들을 사서 올리는 경향이 지금 시장에 조금 있는데, 중소형주가 조금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나쁘지 않았고 내일 시장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업성을 봤을 때 제이콘텐트리를 쭉 들고 가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자 독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극장이나 이쪽만 보더라도 CJ, CGV를 메가박스나 뭐 시너스가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고요. 물론 방송 쪽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흥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트 분석 측면에서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거래량 없이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거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거래 자체가 이제 기관이 들어온 건 아니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40만 정도 기간으로 누적을 하고 있고, 단기 매매를 위해 최근에 조금 접근한 게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에는 조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적해서 가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현재 상황에서 4,000원 돌파 시에는 직전에 급락을 했던 부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00원까지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전에 이제 3,500원에서 급등을 시작을 했는데 3,500원 훼손하면 기존에 급등했던 물량들 다 빠져나갔다고 보시고 3,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시세가 좀 크게 분출이 돼서 향후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많이 기다리셨던 만큼 조금만 더 참고 인내를 해보십시오. 제이콘텐트리 맞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16만 5,500원에 53%요. 16만 5,500원에 53%요? 예. 예, 지금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가? 목표가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예, 좀 짧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아니, 예. 짧으나 길구나. 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좀 매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제 질문이 좀 바보 같았어요. 그렇죠? 목표가가 높으면 뭐 들고 가는 거고 향후 기업이 뭐 이익을 많이 낼 수만 있다면야. 예, 그렇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또 관련이 깊은 기업인데 향후에 국제 유가가 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희진 전문위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예,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네. 점 있으면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SK이노베이션 목표가 좀 정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SK이노베이션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좀 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 올해 연내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지금 ECB, 그러니까 지금 ECB 쪽이나 미국 쪽이나 뭔가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셨다면 일단은 20만 원까지는 보시는 게 좀 맞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표가 되는 게 WTI, 그러니까 특히 지금 유가인데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WTI가 80달러가 깨졌을 때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가가 오르면은 주가는 오르고 빠지면 빠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는데 80달러가 깨진다라는 건 그만큼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좀 커진 시점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시장을 좀 반응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WTI가 지금 같은 그러니까 96달러, 100달러 이상 간다면은 주가는 지금 경기는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정유 업종에 대한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지금 WTI 기준에서 봤을 때 올해죠. 올해 지금 100달러가 넘었을 때 SK이노베이션이 20만 원 터치 못했지만 19만 5천 원까지 갔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달러가 다시 한번 올라서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 SOE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없겠고,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현재로선 시장,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그동안에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응적으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9월 중순 이후에는 다시 한번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의 목표치, 한 2달 안까지의 목표가를 그 정도로 좀 설정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손절가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라는 것은 WTI가 급락을 한다는 얘기고 급락한다는 자체는 경기가 좋지 않아진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 아무래도 15만 한 5천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중기적인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5만 5천 원 라인에 대한 손절가를 좀 반드시 시켜주시고요. 목표가는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 자체는 크신 것 같지만 굳이 이 종목을 팔고 다른 대형주를 사신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SK이노베이션 목표가 1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설정 가능하다고 홍희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게요. 이번에 SL 봐드릴게요. 7469님께서 18,700원에 20%를 들고 계시답니다. 예, SL이요. 예, SL 같은 종목들이 참 안타깝죠. 주식은 좋은데 이제 주가가 시세가 나지 않는 경우인데 자동차 부품주가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10%가 넘는 회사가 2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우리나라이죠. BMW가 11.6%고 현대차가 이제 11.4% 정도가 나오는데 현대자동차가 그만큼 잘 나가는데 주거래처인 SL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SL을 비롯해서 성우하이텍, 뭐 화신, 뭐 중소형주 대부분 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종 PR이 8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PBR도 거의 1.2배, 1배 미만인 것들도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 위아나 만도가 있는데 굳이 성우하이텍이나 SL을 사는 게 이유가 있을까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면밀히 뜯어봤을 때는 이제
거래처를 조금 다변화해서 최근에 이제 GM이나 크라이슬러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SL도 그쪽에 많이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못 움직이고 있는 지금 상황. 사실 업종에서 현대기아차가 못 가고 있는 건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성장성이 더 이상 늘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까지 왔기 때문이죠. 한계 성장 구간에 조금 왔기 때문인데 이런 구간에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작은 것들을 살 만한 이유가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고 버티시면 원금까지 회복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시세가 나는 종목으로 판단을 해서 수익을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 다시 한번 자동차에 2009년, 10년과 같은 호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호황 때까지 버티기에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 18,700원까지 조금 감내를 하시고 그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요. 지금 16,000원 전에서 16,000원 부근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는데 16,000원 정도 선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회사는 좋지만 향후 성장성이나 개인들, 기관들, 외국인들의 조금 관심이 소외될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는 맞지만 일단은 매수가가 왔을 때 종목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수익이 많이 날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부품주 중에서도 좀 몸집이 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인데요. 24만 원에 50%. 오늘은 비중 많이 담으신 분들 계시네요. 9787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좋지 않다. 이유 자체는 실적이죠. 지금 조선업종 자체 뭐 삼중이나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모두 다 시장 예측치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현재 실적도 좋지 않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뭐 건설업종이나 뭐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일단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오르나 떨어지나 떨어질 땐 빠지고 오를 때는 오르지 않는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 실적과 그다음 수주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반기에 수주가 얼마만큼 진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우려감을 좀 부식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모두 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대량, 그러니까 지금 대형 수주가 좀 터져야만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악재겠죠. 근데 이제 비중 자체를 여기서 줄이시란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 자체는 추가적으로 빠져봤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갑작스럽게 반영이 되면서 급등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추가적인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유 관점, 그러니까 지금 여유 있는 좀 보유 관점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22만 원이죠. 22만 원이 종가상으로 무너지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보유하시는 관점 1차 목표치는 61선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까지는 좀 바라보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대가 61선이에요. 지금 보시면 61선을 돌파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61선이 안착이 되고 그 다음에 121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뭐 241선이나 481선 차근차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25만 원까지는 바라보시되 손절 라인 22만 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메티포스트를 갖다가 제가 11만 2,800원에 20%, 30%를 담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중장기로 가도 될지,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 가도 되는가 싶어서. 예, 메리포스트를 11만 2,800원에 30% 들고 계시다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도 될지가 궁금하시고요. 예, 예. 예. 그 점만 저희가 지금 풀어드리면 될까요? 네, 아니면은 그냥 그 목표가 좀 되면은 그만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좀 가격이 내려서 예.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적절한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대 왔을 때 그때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궁금증들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들어보십시오. 네. 예.
예, 이 메디포스트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73,000원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서 꽤 오랜 기간, 한 4, 5개월 이상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횡보하는 이 가격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메디포스트가 1년에 한 30억 원 정도 벌어들이는데요. 회사 크기는 7천억, 엄청나게 비싸죠. PR이 200배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제대열 줄기세포, 그리고 제대열 보관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메디포스트의 프리미엄을 73,000원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여기서 확보가 됐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메디포스트가 시세가 나서 컴투스나 뭐 에이블 CNC나 위메이드처럼 되려고 한다면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조금은 같이 나와줘야 그래도 사람들이 믿고 여기서 주가를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1년에 30억, 50억, 60억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수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회사 크기가 너무나 크죠. 7천억 원짜리를 여기서 10% 올린다고 하면 누가 700억을 사야 되는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21만 원대에서 이제 CEO를 비롯한 임원들도 매도를 하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많이 훼손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유상증자를 받은 물량 한 7만 원 정도인데, 그 물량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더 날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메디포스트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적의 성장성이 좀 이어질 때까지는 요 정도 73,000원에서 한 11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1만 2천 원이라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샀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지 메디포스트를 매매를 해야 할 만한 메리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손실이 아니시라고 보면 메디포스트는 일단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메디톡스를 비롯해서 시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파밀셀 대부분 다 고평가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실적 홀파세를 갖고 밀어붙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세가 낮다라고 판단하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고, 메디포스트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메디포스트는 일단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조금 손해를 보시고 나오시고요. 실적이랑 테마가 같이 이어지는 조금 중소형주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볼 종목이요. 고려아연입니다. 37만 1,684원에 20%를 들고 계신데요. 목표 수익률이 15%라고 하십니다. 매도할까 하는데 좋은 의견 듣고 싶다고요. 8466님께서 문의를 주셨네요. 네, 예. 아직 매도할 때 아닙니다. 일단 50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 아는 지인들 오늘 오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종목을 팔았는데 잘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잘 못했다고 그쵸, 하셨겠군요. 잘 못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방송용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지금 고려아연이 오르는 이유 자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Q3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상품 관련, 특히 이제 금값이 여기서 이제 요동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불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금값이 강보 합세를 좀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자체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달러를 덮게 되면 달러 가치가 안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상품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고려아연이나 지금 원유업종,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그동안에 급등했던 패턴 자체가 나옵니다. 이번에 그러한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칭삼각형 패턴이라고 고점과 저점이 같이 지금 몰리는, 수렴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지금 윗방향으로 틀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은 급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좀 지금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45만 원 넘어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갖고 좀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11년 4월달에 고점이었던 49만 5천 원까지는 그냥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신 다음에 좀 보유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간다면 갈 수밖에 없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목표가를 높게 설정해도 되겠습니다. 고려아연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 JNK 히터인데요. 11,570원에 30% 들고 가도 될지 전문가의 의견이 듣고 싶다고요. 8479님께서 문의를 주셨네요. 예, 당분간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는 좀 된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 이후에 단기 반등이 조금 가능해서 1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하시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란 수주 물량권이 조금 취소가 많이 됐죠. JNK의 가장 큰 매출처라고 한다면 산업용 가연로를 만들고 있죠. 이제 정제를 할 때 가연로를 통해서 정제가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SOL, GS 등 WTI가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정유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유주가 움직인 이후에 이 매기가 JNK 쪽으로 넘어와서 한 번 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 비싼 상황 아닙니다. PR 9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절 라인 10,000원으로 과감하게 딱 잡으시고 14,000원까지 한번 음봉이 나왔던 구간까지 한 16,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음봉인 14,000원 부분까지만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또 문자 종목인데요. JCE 봐드릴게요. 36,150원에 15% 들고 계시고요. 이분 역시 매도 깔고 싶다고 하십니다. 0810님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제가 아까 오전에 같은 종목을 같은 비중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가를 42,000원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42,000원까지는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이유 자체는 최근에 게임주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게임주로 몰리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컴투스나 게임빌, 그다음에 오늘 네오이지 게임즈가 오늘 급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게임 관련 종목들이 지금 꺾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으로 다시 한번 전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JC는 모바일이나 온라인이나 두 가지 다 사업분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뭐 기업 자체에 대한 주목보다는 수급 흐름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면서 그 테마가 살아있으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기본적 분석은 무시하시고 수급만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42,000원까지의 목표가, 그러니까 그 이후 자체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그만큼 설정해 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거고요. 박스권 상단 일단 42,000원, 그 다음에 지금 매도하실 가격은 61선으로 종가가 이탈이 된다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가격, 그러니까 지금 37,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37,500원이 일단은 매도가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42,000원. 근데 이제 42,000원에서 덥석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같이 지금 게임주가 지금 수급이 몰리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타난다면 45,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꺾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한 종목만 보시지 마시고 NC랑 그 다음에 네오지 게임주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가 이어질 수만 있다면 45,000원까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42,000원에서 그냥 끊어주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339님께서 청보산업 문의하셨는데요. 청보산업 매수가가 2,355원이고요. 비중 10%십니다. 목표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직전 고점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50원에서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 그 중에서도 이제 엔진이나 미션 쪽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다 선진국 기업들,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독자적으로 기술화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청보산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자체,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매출주 또한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두산 인프라코어, GM, 크라이슬러 뭐 공급을 안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워낙 작죠. 부품이 워낙 특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문 제작 방식을 조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수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직전 고점 2,850원까지 PR 한 7배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봤을 때는 크게 손절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PR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전에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왔던 2,100원 정도 수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보산업은 전 고점이었던 2,8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진단 나왔습니다. 긍정적이시군요. 예, 이번에 볼 종목 솔본인데요. 솔본 매수가가 3,220원입니다. 오늘 종가와 같죠? 10% 비중 들고 계신데요. 매도해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들고 가면 수익이 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왜 웃으셨어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매수를 하셨으면은 왜 매수하셨나 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일단 솔본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최대주주죠.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솔본은 같은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의 흐름보다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US케어 관련된 주식들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헬스케어 관련 부분
부분은 앞으로 삼성전자 쪽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지정한 만큼 앞으로 테마가 좀 간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찍은 시점, 아무래도 좀 8,000원이 지금 지지된 시점에서 큰 틀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그렇고 솔본도 그렇고 지금 이 테마가 부각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예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관점은 좀 가능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솔본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아무래도 4,000원 정도까지는 좀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뭐 단번에 도달할지 아니면 매물을 소화하면서 도달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완성된 캔들 모양이라든지 거래량은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월 초랑 지금 8월 말 정도에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이제는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가 그만큼 강하게 좀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은요, 3,000원을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겠고요. 3,000원 이탈시는 매도하시는 전략, 그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3,5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4,000원 정도까지는 좀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좀 대응 전략을 짜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0167님께서 용인 수지에서 문의하신 종목은요, 신원 종합개발입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고 500원에 매수가 됐다고 하고 오늘 종가가 600원 정도였습니다. 동전주라고 불리죠. 40% 정도로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요. 단기 매도 깔고 싶으시다고요? 단기 매도가 내일 매도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철수 테마들이 좀 되는 것들이 있죠. 좀 작은 주식 중에서 뭐 써니전자도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는데, 신원 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본 잠식이 심한 회사 같은 경우를 들고 가시는 건 상당히 좋지 못한 판단이고요.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원 종합개발이 어려울 때 매각할 만한 자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키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비중 5% 내외에서 뭐 단타를 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홀딩을 해서 하루 이틀 들고 가시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들고 갈 만한 주식은 아닙니다. 사실 130원 정도 됐을 때 거의 망했다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건 단기 테마가 조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2월달, 3월달까지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급하게 망하게 하겠습니까만 일단은 매매하는 게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거래가 들쑥날쑥하죠.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밑으로 올려붙었는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단은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일까지 가시면 수익이 꽤 나실 텐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한 수익률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이 다시 또 1,000원 되고 2,000원 되고 3,000원 되길 바라기에는 상당히 지금 시장이 어렵고요.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과감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3939님께서 락앤락 문의 주셨는데요. 락앤락을 잡으신 가격이 25,600원입니다. 15%.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요? 자, 전망 자체는 국내보다는 중국이겠죠. 예. 중국이 이제 얼마만큼의 매출 성장이 좀 있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앞으로 중국 쪽에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내수 성장을 위주로 한 소비, 그러니까 소비로 인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유 자체는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다른 뭐 유럽도 그렇고 수출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입을 적극적으로 시킬 만큼의 경기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으로선 수출이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일단 중국이 지금 한 7%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선 수출보다는 내수 소비를 좀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골라 놓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락앤락입니다. 그러니까 락앤락 같은 경우는 밀폐용기 시장 뭐 국내 1위 업체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이 좀 높다라고 지금 점유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에 지금까지 급락한 이유, 그러니까 배경에는 아무래도 실적이죠. 기대한 것만큼 못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200억 정도 영업이 좀 달성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게 중국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하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5,000원,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겠죠. 25,000원이 지금 종가상으로 무너진다면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 1차적으로 한 29,000원까지는 충분히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락한 이후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시점에서 지금 베이직하우스를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급락할 것 같더니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다가 이제는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어려운 당시
당시에는 상당히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예상이 좀 되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25,000원에 대한 손절가, 그다음 목표가는 29,000원 정도까지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일단은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목표가까지는 도달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상담 요청 참 잘 하셨네요. 락인락 받으렸고요. 자, 이번에 마크로젠을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달까지 주가가 한껏 올랐다가 이번 달 오늘 첫 거래일이었는데 횡보 국면이죠. 마크로젠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서 사면 좋을지 매수 가격 좀 추천해 주십시오. 3056님께서 문의하셨어요. 예, 3만 원에 사시면 좋을 것 같고 3만 예. 원에 못 사시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크로젠을 비롯해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아주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지금 시세가 낮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지금 513, 12 정도, 오늘 517로 마감이 됐군요. 540 정도까지 가면 대부분 다 이제 과열권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지난 8년, 9년 동안 540을 돌파해서 추세를 내지 못했던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시장 봤을 때는 이제 20포인트 정도가 남았는데 그 20포인트 동안 마크로젠 매매하시면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서 수익을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물론 마크로젠이 유전자 정보 산업이라는 아주 좋은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료에 필요한 데이터를 일단 마크로젠 쪽에서 얻어야 시작을 만들던 뭐 줄기세포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천적으로 마크로젠을 거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률의 급등을 조금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크로젠이 흑자라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장기 투자를 했을 시에는 시젠이나 젠백스 같이 시세가 10배까지도 날 수 있는 종목이면 분명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과열권에 접어들면 일단은 매수하시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기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개인적으로는 물려도 크게 나쁘지 않은 주식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기에는 일단은 사업 분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이나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마크로젠이 3만 원대 가격대를 줄 것인가 조금 뭐 기다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봐야겠죠? 이번에 평화전공 봐드릴게요. 18,100원에 20% 손절 깔고 싶다고요? 3572님 문의 주셨습니다. 자, 평화전공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 6월달, 7월달 그동안 상당히 좀 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다른 뭐 성화혜택이나 화신이나 뭐 지금 SL이나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품주보다 상당히 좀 견고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견고한 흐름이 무너지면서 예전에 지금 하락했던 부분에 다 반영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뭐 탄력도가 약화된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포기할 주식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아트라스 BX나 그다음에 지금 성화이텍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의 우려감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있긴 하지만은 그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방향 쪽을 한 번쯤은 슈팅에 나올 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 업종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자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그동안에 2008년도 1,500원 했던 주가가 25,000원까지 작년에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뭐 가격 조정이 크다기보다는 이제는 25월선이겠죠. 25월선 근처에서 주가는 좀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기 위해서는 18,000원이 돌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돌파가 된 다음에 일단 목표가는 24,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너무 크게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2만 원까지 단기 목표가, 그 다음에 그 이상 24,000원까지 2차적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전저점 16,000원 정도로 좀 설정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좀 맞다. 그러니까 비중이나 지금 매수 가격을 봤을 때는 한 16,000원 정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에 가지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어느덧 다 지났습니다. 여기서 아쉽지만 생투자 플러스 맞춰야 될 텐데요. 나 종목 좀 빠른 시간에 보냈는데 왜 상담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상담이 된 종목들 보면요. 우리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꼭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샘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투자 전략 세미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투자 전략 세미나 이번 주에는요. 일요일 9월 9일이죠. 재갈공명과 오딘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추석 전 연말장 비전 제시를 주제로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